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 인사드립니다. 자, 새롭게 개편을 해서 정열 투자 리서치로 채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 안내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가량 조금 넘게 한 달 반 정도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 가지고 일단 여기 배너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클릭하시면은 여기 방으로 바로 입장이 됩니다. 해당 방은 제가 무료 종목들이랑 시황이랑 우리 이슈들 그런 것들 다 정리를 좀 해드리는 방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 정보 시황에 대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쉬는 이 기간 동안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리딩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었지만 텔레그램으로 계속 글도 올려드리고 리딩도 하고 있었지만 이 한 달 반 동안 이 교육 강의를 촬영들 좀 했었고 이제 또 제가 펀딩을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식 교육 강의 같은 것들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카페도 준비를 했고 채널 개편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방송에 복귀하는 것들 이런 일정 조율들도 좀 많았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가 좀 되어 가가지고 다시 열심히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무료 공략주죠. 무료 공략주도 클래스 우리 멤버십 클래스도 함께 종목들이 나가기도 했는데 입장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에 좀 육박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지 꽤 됐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2차전지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이전부터 한 12월, 1월, 12월부터 계속 2차전지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2차전지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긴 하다. 대신 그 기회는 어디서 잡아갈 것이냐. 특히 LNF, 에코프로 다양한 기업들을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2차전지를 이 코스닥을 견인을 했던 거는 주로 2차전지 업종, 그런 기업들이고,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은 조금 있다. 그 정도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카페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2차전지 뭐 이렇게 수익률 좀 쭉 있고,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계란 한 판을 12,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계란이에요. 근데 포장이 좀 더 이쁜 계란을 3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추후에 계란 한 판이 3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계란이라고 했을 때 조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12,000원 정도 선에서 우리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란 한 판이 3만 원인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 거죠. 지금은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12,000원에 사가지고 우리가 유통업자예요. 근데 3만 원에 팔 수 있어. 팔 수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팔면 되는 거죠. 12,000원에 구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근데 3만 원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급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3만 원에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있다면. 물론 이제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4월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다. 반도체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반도체를 지금, 업황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에는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 상태였는데,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이 기간에 같이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소강 상태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으면서 자산 시장에 리스크로 반영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럼 이제 IRA도 발표가 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로 기대감이 쭉 반영이 됐다가, 이제는 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한국에 유리하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좀 유리하게 반영이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실적을 이미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들, 제가 조심하시라고 계속 우리 리서치방에다가 조심하시라고 주의하자, 경계하자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들도 좀 있지만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존도가 코스피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차전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될 수 있을 가능성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금리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려놨기 때문에 카페 오셔가지고 이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오늘 6% 가량 좀 매도세가 외국인 기관이랑 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도 뭐 리튬, 이차전지 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주가가 좀 너무 올랐죠.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한국에 유리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뉴스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이건 일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좀 경쟁자 입장에서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본이 한국을 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2차전지에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본에 오히려 유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포스코홀딩스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태이긴 하겠죠. 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긴 한데 뭐 장중에는 외국인들 순매수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순매도로 순환이 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각해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이 21선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61선 그 다음에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가격이 이때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있었다라는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죠. 미래에 대한 뭐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가격까지 60만 원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익 실현 매물들 지지를 이런 식으로 받지 않고 이탈을 한다면, 그리고 또 55만 원, 그리고 이 60만 원 이탈하면서 55만 원 이탈하면서 61선 이탈하면은 한 50만 원 부근들.
다시 한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싸게 사면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들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높은 가격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들도 감안하고 내가 대응을 잡겠다. 그렇게 가는 결정을 하신 거라고 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매수세가 좀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의 결정이 되는 그런 딱 중간에 있지 않을까, 초입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코스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 흐름들 이건 또 이제 환율이랑 또 관련이 있고 환율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방향에 관련이 좀 있겠죠. 오늘은 원유가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달러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유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 소식이 있으면서 그 유가가 조금 80달러까지 조금 급등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한 1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면은 중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정치적인 리스크, 지리학적 리스크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충분히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재고로 풀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랑 사우디 물론 비중이 좀 높은 상태긴 하지만 미국의 재고를 푸는 것들 거기다가 또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본다면 중국, 러시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 그러니까 재고가 안 팔리는 거죠. 수요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수요가 부진하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이랑 미국이랑 같이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경기가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될까?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할까?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되면은 100달러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태에서 100달러를 좀 돌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오페 플러스의 감산 조치가 달러에 반영되는 것들은 단기적인 요인들이지 장기적인 중기적인 요인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은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페 플러스 감산 요인들로 인한 그런 이제 공포 심리. 지리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되면서 진행됐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좀 추세적인 부분들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코스피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상승률, 상승세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줄 것인가?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겠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요인들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65,000원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코스피가 당연히 2,500포인트는 가뿐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래 꼬리에 딱 말아 올리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배당락이 진행이 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효과가 좀 있는 상태인데 배당락 이전에도 배당락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 이번에도 빠졌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래 꼬리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코스피 평균 수익률에 내가 만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실적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부장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 적절하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이 있고 DDR5 디스플레이 있는데 일단 DDR5는 제외를 하자고요. 디스플레이도 제외를 하자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 이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할 것인가?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이 게시물에서도 설명 좀 드려놨는데, 여기 내용들 보면 우리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제품을 포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고가 많아요, 지금. 재고 같은 경우가 보통 10주 안팎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재고가 좀 많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 내용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재고 수준이 10주 수준으로 관리를 된다. 참고로 우리가 성수기일 때 주가가 예전에 한 200만 원, 200만 원 액면분할 하기 전이죠. 이거보다 더 높은 주가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 당시가 재고 회전율이 2주 정도 수준이었어요. 최단이 8일이죠. 8일. 2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8일 정도. 8일을 지나면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빨리 생산을 계속 하는데 너무 빨리 팔리니까 최단 기간이 8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3주죠. 10주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계좌가 좀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되는데 절반 정도. 그러니까 감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가 돼야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기업들은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10주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과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더 포장을 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 이 기업은 재고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은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산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더군다나 투자를 하기에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공장을 투자를 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비메모리 기업들의 위탁을 하겠죠. 그러게 되면 실적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조금 있죠. 대표적으로는 리노공업, SNS텍, ISC, 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등등들이 있는데 PR이 낮은 기업들을 좀 보자면 우리 SFT 있는 것 같, FST 예,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들은 소재 부품 업체라고 저는 보여요. 소재 부품 업체인데 왜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부진에 대한 영향이 좀 덜합니다. 왜냐면 감산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QD 소재라든가 이천연지 바인더, 에첸트, 시가격이죠. 전해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태양광 소재, 석유화학 촉매, 등탁유, 식강용 특수가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영향은 받긴 하겠지만은 감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죠. 근데 감산에 대한 영향은 삼성전자가 감산을 좀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하고 가동률을 상승을 시킨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긴 하지만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것들에서 영향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무난하다. 실적이 반도체 업황은 안 좋더라도 실적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고 주가 또한 가장 빠르게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도 하겠죠. 우리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나 솔브레인,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천전지 쪽으로도 좀 관련이 있지만 그만큼 주가에 부담이 없는 딱 10배 수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솔브레인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수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 실적도 무난하고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싼 편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 가치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1주당 순이익도 이 주식수 산정되어 있는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전망들,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제가 이 게시물을 쓴 지는 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 게시물을 썼던 게 제가 4월 1일,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에 주가가 좀 높은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이걸 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좀 되겠죠. 기회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실질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증가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전망치가 있죠. 실적이 다른 반도체 업종들은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고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치전지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로 한번 수급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지금 10배 수준의 저평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증가됐어요. 실적이 증가됐는데 주가는 빠졌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3D 랜드 플래시 뭐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뭐 다운턴이 이 실적도 계속 이제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 업황 부진에도 이제 매출도 계속 증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 제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VIP에서도 멤버십 클래스에서도 좀 이제 공략주로 안내 드리고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들이 좀 있죠. 20배 수준입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1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PER이 10배 정도인데 얘는 20배라는 것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 조금 더 저렴해져 있는 비슷한 기업들이라고 조금 더 싼 기업들로 자금이 좀 옮겨갈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가격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자,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서도 PER 여러 배 수준에서 주가가 돌파 조정,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조금 빠졌습니다. 얘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그만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게 되면은 좀 종목들을 추려내면 이제 이치전지 기업들이 테마가 좀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하나머트리얼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는 기간 동안 이 대한전선의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주식을 병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식 병합 결정을 했다. 이게 최초로 나온 게 6월 22일에 이 공시가 좀 나왔었던 거거든요. 주식을 병합을 한다라는 것들은 우리 삼성전자를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가가 이때가 200만 원, 230만 원대 육박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액면 분할을 좀 했었죠.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이 당시에 또 이때가 200 액면 분할을 했었고 98%도 주가 하락이 있었죠. 한 4만 원 부분들, 5만 원 부분들 하락이 있었고 또 이제 코스피 상승 쭉 하면서 이때 아마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가량 한 2배, 3배 정도 가량 상승을 했으니까 한 400, 한 50만 원 수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액면 분할을 했던 게 이때 당시에 8만 5천 원, 9만 원이잖아요. 액면 분할한 게 4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200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됐으니까 4만 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한다면 9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480 정도? 한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액면 분할이 딱 이런 거예요. 주식 수를 늘리는 겁니다. 주식 수를.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액면 반대죠. 액면 병합이죠. 병합.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 하나가 있는데 이 사과가 이 다섯 조각으로 나눴던 거죠. 1, 2, 3, 4, 5 다섯 조각으로 좀 나눠져 있는 이 사과를 한 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개를 만들겠다. 이 대한전선으로 치면은 사과가 한 4조각인데 1, 2, 3, 4 4조각인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겠다. 자, 한 조각당 뭐 250원이면은 한 조각당 250원이에요.
그러면 두 조각 500원, 그러면은 1250원이죠. 두 조각, 네 조각이니까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이죠. 자, 네 조각. 그러면 이 사과 하나에 얼마죠? 1000원이에요, 1000원. 간단하죠. 이게 액면 병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과 하나를 네 조각으로, 네 주로 되어 있는 게 4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1000원으로 만들겠다. 이제 조각으로 안 팔고 하나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합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근데 변하죠. 사과를 한 조각으로 우리 사느냐, 아니면은 한 개를 사느냐.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가치가 달라지냐?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상황들인데, 1주당 순이익이 18원입니다. 1주당 순이익이 18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8원. 자, 18원인데, 18원에 대한 우리가 18원에,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1481원을 18원에 한다고 계산해 봅시다. 82배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병합 후에 우리가 콤마 1, 2, 3, 3개였는데 2개죠. 2개. 주식수가 병합 후에는 1주당 가액이 1000원으로 되니까 10배 정도 가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수 여기에 18원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여기에 180원이 되겠죠. 180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800원, 지금 1,480원이잖아요. 근데 10배 가량이 이 병합을 하면 14,800원이고 여기서 180원 대입을 해보면 같이 82배 수준이 됩니다. 근데 1주당 순이익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은 기업 가치가 1주당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고 유통 비율이 적어진다라는 것들은 작은 유통 물량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응을 언제 잡을 것이냐?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대응을 잡을 것이냐? 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잡을 것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라고 한다면, 뭐, 거래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대응을 잡아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둘러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업 가치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증가가 됐습니다. 이 기업이, 감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액면을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이 된다. 1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된다. 자,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회복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리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구리 지금 상태에서는 구리 가격이 이전에는 좀 떨어졌을 때는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계속 반등하고 있잖아요.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생각을 한다면 영업이익도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병합 뭐 이런 거에 생각하지 말고 거래 정지 이후에 대응을 잡는다라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본래 가치가 증가된다라는 것들을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수주 상황들을 보더라도 긴 납품액도 그렇고 수주 총액도 그렇고 수주 총액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납품을 했던 것들도 딱 이제 있죠. 계속 고정적으로 좀 안정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수주 잔고도 계속 적절하게 유지가 좀 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만큼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신 상태인데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쉬는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18,000원까지도 올라가긴 했고 뭐 이전 수준에는 조금 이제 미달하고 있는 상태지만 주가 회복 흐름들이 좀 긍정적이고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죠.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3월 29일 소식이었어요. 2.9조 원 원전 주기기 계약을 했다. 10년 만에 최대 공급이다. 신하롤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이 460개, 460개 업계가 협력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왔죠. 국내 원자력 발전에서 약 10년 만에 이 10년 만에 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원전 생태계가 생기가 돌고 있다.
2조 9천억 원 규모의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원전 관련 기업들도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원전은 중소기업 지원,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소식들도 오늘 있었어요. 4월 4일. 오늘 있었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여기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들 덕분에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가 가치 평가를 따졌을 때 조금 뭐 부담스럽지 않은 뭐랄까 이제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뭐 나쁜 가격은 아니고 우리가 이때 비단 실적이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적자가 좀 있었는데 2022년도 2분기 두산박해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들 원자재 비용의 상승들 실적은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었죠. 2022년도.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적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요. 원전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랄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하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들 다 이제 감안한단 말이죠, 투자자분들이. 물론 외국인들이나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면은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 18,0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는지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실적이랑 앞으로의 2024년도 사업 전망을 얘기를 좀 해준 것들인데, 여기 볼게요. 2022년도 에너빌리티 부분의 경영 실적 서머리입니다. 수주는 사우디 주단, 담수, 괌의 복합 화력, 이집트 원전 건설, 미국의 SMR, 뉴스케일 파워가 되겠죠. 이 실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됐다. 근데 영업이익률인데 원자재 가격 인상, 자, 보통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대부분이 좀 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의 인상 부분들 배가시켰죠. 배가시켰던 이유들이 우리나라에서 철강 생산하고 뭐 그런 것들도 철강석은 수입에서 와야 돼요. 자원이 없는 나라의 폐해입니다. 수입에서 와야 되는데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교환해서 예전에는 이 천원이 1200원에 1달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400원에 1달러였었죠. 그러니까 2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단위가 커지면서 이 금액이 더 부과되는 거잖아요. 배가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에서 이제 두 개밖에 못 샀습니다. 근데 원자재가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런 영향들이 조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가 됐다. 그리고 일회성 평가 손실도 있었죠. 두산 밥켓의 금융비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매출은 증가됐는데,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났습니다. 작년 2021년도, 작년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있죠. 이자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자회사 투자 주식, 이 PRS, 이 주가 평가 여기 이게 두산 밥켓이랑 금융 상품에 대한 계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순손실이 좀 있었다. 자, 일회성 이벤트는 대부분 현금 흐름을 동반하지 않는 장부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일단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한테. 순차입금은 대폭 개선되어 가지고 3년속 부채 비율을 성공적으로 부채 비율을 개선을 시켰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은 있다라는 거죠. 자, 2022년도 재무 연계 실적, 에너빌리티 밥켓, 퓨어셀의 매출 증가, 특히 퓨어셀하고 밥켓이 좀 힘을 내줬어요. 밥켓은 오히려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달러를 좀 벌어들이는 효과가 좀 있었죠. 장부상의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과 별개로 밥켓이 돈을 좀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줬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매출 증가를 좀 기여를 했습니다. 퓨어셀도 뭐 마찬가지고, 퓨어셀도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태인데 4분기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어셀의 매출이 조금 예상 외로 조금 반영을 해줬다. 원자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밥켓의 영업이익 개선 등이 좀 주요했고, 유해성 평가 손실로 적자로 전환이 됐지만 일단은 뭐 부채 비율도 감소시켰으니까 그만큼 뭐 효과는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원전, 대형 원전 SMR 수주 확대로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EPC, 그리고 중동 복합 화력도 있고 동남아 복합 화력도 있고 신재생 성장 기업, 이거는 이제 풍력이랑 수소 쪽이 되겠죠. 뭐 기자재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중기 사업 전망, 뭐 대형 원전, 그리고 SMR, 가스터빈이 복합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 우리 가스터빈은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태다. 원전 다음이 되겠죠. 자, 대형 원전 타겟 시장, 뭐, 체코, 폴란드, 사우디, 영국, 뭐, 아랍 후속, 이렇게 좀 있는데, 체코랑 폴란드 소식이 좀 이제 들려줄 때가 됐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아랍은 뭐, 사우디 쪽에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었고,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하고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LNG 발전을 이제 뭐 에너지 전환이 좀 가속화되면서 노후 석탄 발전소 순환 등으로 선장이 전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화력 발전소 가스터빈으로 조금 전환을 좀 시키는 것들. 근데 이게 수소랑 가스랑 같이 혼소 터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군이기도 하다. 저는 사실 원전보다 가스터빈 쪽이 장기적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풍력은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기자재, 국내 기자재도 그렇고, 국내 아무래도 중국 쪽보다는 해외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 의존도가 좀 높은 상태죠. 경쟁이 중국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잘 들어볼 수 있었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적자가 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적자가 좀 났다라고 하더라도 부채는 좀 줄고 있는 상태고, 미래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나쁘지 않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들, 지지 구간들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차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두산이 곧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 지금은 차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곧 이제 상장이 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내 상장이 진행되면은 두산의 수혜, 그리고 로봇에 대한 성장성,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약간 이런 것들로 두산이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급은 큰 별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주가 상승률은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회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딱 이렇게 바로 비교가 되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 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뭐 두산은 이 3분기에 적자가 좀 더 났어요. 나기는 더 났어요. 아무래도 실적과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연동되는 것들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로봇에 대한 차별화가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릴 대창 단조입니다. 대창 단조, 뭐 한 종목은 제가 비밀로 하고 들어와 계시는 분들만 아시게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대창 단조 흐름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두산 바켓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두산 바켓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보면은 실적도 뭐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환율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환율 효과, 주가 상승 흐름들 쭉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도 화장 상품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 있지만 이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로 약간 이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가 하부주행체랑 연관이 있는데 대창단조가 연관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산업이잖아요. 건설 기계, 북미 농경 조경 산업 이런 건설 기계 쪽 산업인데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긴 합니다. 얘 중장비 OEM 무한 궤도 하부주행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내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다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거의 2배까지는 안 되는데 1.5배 가량씩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5억에서 499억 당기순이익도 거의 일괄적이에요. 640억이라고 하면은 295억에서 499억에 640억 그리고 830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PER이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보다는 좀 더 싼 상태이긴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241선 부근에 좀 있는 상태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안내 드린 게 6,690원일 때, 6,690원일 때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6,750원 수준들인데, 이때 제가 알려드릴 때 바로 매수하셨다면 약수익이라도 지금 수익 구간에 좀 접어들었겠죠. 뭐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단기 순이익, 1주당 순이익이 1285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한 5.2배 수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2022년도, 2021년도 EPS를 반영을 해서 7배 수준들인데 지금 2022년도 영업이 1주당 순이익을 반영을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5.2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PER이 5.2배, 굉장히 좀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들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요인들입니다. 근데 6,690원 기준으로 했을 때 EPS가 더 증가되는 게 1645원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환율 효과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또 5배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4배 수준들. 그러면은 PER 평균 3배 정도 가량의 상승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 PER이 7배 수준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좀 장기적인 부분, 단기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는 우리가 한 8,000원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8,000원이라고 하면은 딱 전고점 부분들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창장조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전략은 우리 멤버십 클래스에서 안내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의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렬 투자 리서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페로 오시는 거랑 텔레그램으로 바로 입장하는 거랑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유용한 자료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